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오늘 오후 2시까지가 시한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것인데요. 결국에는 오늘 아침 10시, 일요일인 오늘 아침 10시에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저희가요, 여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됩니까?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딱 1시간 걸렸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걸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을 하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는데 재석 183명에 찬성 182표, 무효 1표라는 결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자홍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군요. 네. 이건 이제 거대 야당의 어떤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9석을 민주당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가 소집이 가능하고 법안 같은 경우 또는 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 단독으로도 표결을 충분히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라면 그 시간 만료로 인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컸는데 김진표 의장이 이 시간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를 함으로써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표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다 퇴장을 했고 참석한 의원 183명 중에 182명이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효표가 한 표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고 이탈표가 없었다. 네. 이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똘똘 뭉쳐있다. 뭐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여전히 똘똘 뭉쳐있는 상징적인 결과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이후가 궁금합니다, 소장님.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도 오전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의해서 지금 해임 결의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이 넘었어요. 현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이 이거를 뭐 발생하자마자 뭐 해임 건의안을 했다 그러면 역풍을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지금 40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더 지나간다면 야당까지도 이거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어떻게 규명도 못하고 지금 수사한테 맡겨놓고 국조한다 그러고 양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 어느 것도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참사자들의 어떤 이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어제부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런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정부가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상민 장관의 어떤 해임 결의안은 국민의 뜻에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위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건의안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해버리면 그만이 되는 건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후속 조치, 탄핵 소추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해임 건의안을 안 하고 바로 탄핵 소추로 가는 가능성까지도 당내에서는 검토했던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검토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즉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임 건의안과는 다르게 이제 위법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음이 사유로 적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난 상태인데, 다만 해임 건의안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또 용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을 통해 또 드러난 사실들,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안들을 두고 분명히 탄핵 소추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관계자들 발언에 의하면 이런 사안들을 숙지하고 그래서 주무장관으로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낼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연말 연초까지도 계속 이 부담을 대통령실도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한테는 좋지 않은 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야당 단독으로 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그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초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확실했죠. 우선 그 이태원 참사만 놓고 보면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 원인 규명에 따라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현재 수사 중인 그 경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가 나오는 단계,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단계, 그 단계를 거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연말에 이 문제가 그 국회 일정하고도 맞물리면서 우선은 예산안을 처리를 하자. 내년도 639억 우리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자. 그리고 나서 국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문책하는 단계로 가자. 이게 여야 간의 이제 대체적인 합의였고, 사실은 이제 김진표 의장도 먼저 예산을 처리하자. 그 다음에 해임 건의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물론 이제 지금 당적 중립을 위해서 탈당을 하셨지만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력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 그 일요일인데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이제 의결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아마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거부권 행사한다는데 이건 거부권이 아니고 해임 건의안 그냥 의결한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당은 그 탄핵 소추안을 낼까요? 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한 일주일 뒤에 나오면은 야당이 타격을 받겠지만, 한 2달 있다 나오면은 또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쟁이 있어서 희석될 거니까 헌재에서 심판하겠지만, 만약에 탄핵 소추안 낸다면 무슨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라면은 첫 기자회견에서 경찰을 투입했어도 상황이 달라지기 어렵지 않냐, 그 취지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가는 거는 이제 야당이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안 문제입니다. 15일까지 김진표 의장은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15일까지 처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